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립주택. 이게 바로 구분건물 등기입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아파트를 한번 그려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5층짜리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1, 2, 3, 4, 5. 자, 집합건물은 특수한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분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적어놨으면 요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뭘까요? 읽어봐요. 대지간이야. 대지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건물은 특수해져요. 봐봐요. 지금 요거는 일반 등기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요거는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건물 등기부 10개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 10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특수해집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아파트 한 동 써봐요. 한 동 전체잖아요. 한 동 전체. 한 동 전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은 그러면 특수해지기 때문에 봐봐요. 상단은 뭐가 들어가느냐? 건물의 내용이 들어가. 하단은 땅의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눈 감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어. 한 동 전체에 표제부가 있고요. 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 자 표제부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 동 전체 표제부라고 써요. 거기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한 동 전체 표제부. 자, 밑에 그림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써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거기 밑에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 두 부분이 있어. 전체 건물 한 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밑에 그림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야.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상단 하단으로 나눠져요.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져요. 상단 하단. 그러면 전유 부분도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상단과 하단. 그러면 뭐예요? 상단은 그러면 읽어봐요. 상단은 전체 건물이 들어가겠죠. 하단은 전체 땅이 들어가겠죠. 전체 땅. 그러면 전유 부분의 상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각계 건물이 들어가겠죠. 하단은 각계 토지가 들어가겠죠. 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크게 잡아요.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 거기 가서 행강편을 딱 까놔요. 자, 행강편. 그러면 거기 한 동 건물의 표시 행강편 쳐놔요. 자, 중간 부분에 가니까 전체 땅이 들어가. 그게 뭐가 될까요? 중간에 한번 읽어봐요. 중간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간에 봐요. 중간에 못 찾은 사람이 있네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요거는 전체 땅이야. 그래서 대지간의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거기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행강편 쳐놔요. 하단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대지간 표시. 그러니까 그 구조를 봐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거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등기부의 구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상단에는 읽어봐요. 뭐라고 들어가죠? 한 동 건물의 표시. 중간에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앞으로 수업할 때 상단, 하단의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간 표시.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각과하고 얼구. 각과 얼구는 생략이 돼 있어.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읽어볼래?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과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돼.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봐볼래? 자, 213페이지 맨 밑에 참고 표시가 하나 있죠. 구분 건물의 각과 얼구는 일반 등기의 각과 얼구와 동일하다. 그래서 생략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틀을 하나 잡아요.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
두 부분.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우리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간 표시. 자, 그러면 각 걸고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봤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한동 건물 표시. 요거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근데 자 봐봐요. 자꾸 이걸 외우려니까 그냥 대지간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대지간의 목적. 그러면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표시, 하단에는 대지간 표시. 자, 뭐가 있어요? 갖고 얼고. 참 제발 좀 해요. 제발 좀. 자, 집합 건물 등기부하면 이제 요걸 활용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간 표시가 기록된다. OX, X. 대지간 표시가 아니라 읽어봐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간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이제 이걸 이제 써놓고 설명을 들어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무슨 아파트죠? 대우 아파트. 삼성. 옛날에 한번 또 머리 쥐어짜고 머리 싸운 부분이 있어서 자, 어느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 지역의 아파트가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대우가 유명합니다. 대림이 유명합니다. 삼성이 유명합니다. 쉬는 시간에 머리 잡고 싸우더라고. 니네 아파트가 왜 유명하니? 우리 아파트가 유명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물어봐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봐봐요. 자, 대우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 몇 동이에요? 3동. 요거 뭐예요? 어린이 놀이터. 요거는 노인정. 요거는 관리사무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땅은 그러면 봐봐요. 요 지역은 뭐예요? 무슨 아파트가 된 거죠? 읽어봐요. 대우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거야. 대지권의 목적은 전체 땅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아파트는 그러면 요 땅은 뭐예요? 무슨 아파트예요?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요 지역이 삼성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전체 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전체 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각계 땅이야. 대지권의 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요 지역의 땅은 무슨 아파트의 목적이 됐다. 읽어봐요. 대우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요 지역은 그러면 어디 지역이죠?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된 거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봐봐요. 눈 감고 또 외워요. 대지권의 그러니까 전체 땅 대지권의 목적 이러면 돼. 그러면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각각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읽어봐요. 요거는 전체 건물, 요거는 전체 땅, 요거는 각계 건물, 이거는 각계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묶어봐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걸 끌어내요. 옆에다가 요 대지권의 표시를 끌어내요. 이렇게 해서 공통점은 읽어봐요. 대지권 써요. 대지권 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또 하나는 대지권 표시 이렇게. 자, 그러면 또 공통점이 있어. 아까 뭐 한 분 말씀하시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의 공통점은 표제부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는 그러면 무슨 등기에 기록한다?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표제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번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뭐가 나와 있죠? 접수 1998년 4월 15일 찾았어요. 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이게 뭐라는 거예요? 소재 29 읽어봐요. 32 46 그러면 몇 필지가 한동이 됐어? 세 필지가 한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 아파트 가동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이 뭘까요? 소재 29 32 46은 지번. 자, 현대 아파트 건물의 명칭 무슨 동? 가동 건물 번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건물 내역으로 가니까 몇 층이에요? 읽어봐요.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 지붕. 그러면 슬래브 지붕 그러면 벌써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여기에 직각을 이루네. 그래서 이걸 합각 지붕이라고 그래. 합각 지붕. 지금 요거는 슬래브 지붕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4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이게 바로 슬래브 지붕이라는 거야. 자, 몇 층이에요? 5층. 그래서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한동 건물 표시에는 전체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야.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자, 이번엔 전체 땅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무슨 번호? 표시번호. 소재 지번. 세 필지가 한동이 됐죠. 지목 읽어봐요. 면적 1759, 745, 674 제곱미터 찾았어요.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목에다 행강편을 깔아요. 지목. 자, 지목 행강편 깔았어요. 자, 지목.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자, 문제 나가요.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 번호,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여기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게 시험 출제 경향이야.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땅에 기록돼, 건물에 기록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오는 거하고 그냥 구조를. 자, 그러면 밑으로 가보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찾았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번호 몇 번? 1번. 접수 나와 있고요. 건물 번호는 몇 층? 1층 102호 나와 있죠. 거기에다 행강편 전화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출제 경향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1층 101호 그 위에다 이렇게 써요. 자, 소재 지번 X라고 써요. 소재 지번 X.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유는 지금 소재 지번 X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봐봐요. 자, 아파트는 자 봐봐요.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여기에 소재 지번이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도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출제 포인트야. 출제 포인트. 등기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라고요. 자, 건물 내역과 관련돼서 철근 콘크리트 96제곱미터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자, 대지권 표시로 가서 하단부에 맨 밑에 봐요. 하단부에 그림을 봐요. 그림을. 대지권 표시. 자, 대지권 표시에는 표시번호 옆에 거기 행강편 잖아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행강편 끊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요. 자, 봐봐요.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OX. X.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돼. 자, 봐봐요. 눈이 있으면 봐요. 봐. 좀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거는 오늘은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등기부의 구조는 오늘은 뭐면 쑤셔 박아요. 머리에다가 쑤셔 박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가서 좀 암기를 좀 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집합 건물은 읽어봐요.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거야. 상단은 그러면 읽어봐요.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까먹는 거야. 대지권의 목적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 정도는 좀 암기를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맨 밑에다가 그러면 자 봐봐요. 저한테 이제 합격하고 나서 별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요? 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안산 수강생인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혼인신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혼인하고 나서 180도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뭡니까? 신혼여행 갔더니 신혼여행지에서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술 먹고 와서 막 빼드래요. 남자는 그렇게 바뀌어. 180. 혼인신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배우고 봐야 돼. 배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수님 혼인신고 안 해서 잘 됐어요. 혼인신고했으면 좀 이혼이잖아. 이혼이면 합의 이혼을 하든 법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짐 싸서 바로 만에 돌아왔대. 자, 그러면 맨 밑에다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가운데다 이렇게 그려놔봐요. 자,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맨 밑에다 이렇게 그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여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기는 남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무슨 신고해야 돼? 혼인신고. 혼인신고 안 하면 뭐예요? 사실은 배우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 건물하고 토지를 헤어지지 않도록 혼인신고를 해야 돼. 자, 혼인신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써놔요. 여기에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있어. 대지권 등기라는 거야. 이게 혼인신고한 거야.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못합니다.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몇 필지가 한동이 됐죠? 자, 불러봐요. 29 뭐예요? 32 4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 건물의 표시에 땅에 기록해. 건물에서 출발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 열고 건물이라고 써요. 건물 하단에 기록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건물이 기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너 29 너는 딴 데 가면 안 돼 마. 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있어.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있어요. 요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있어. 그러면 29, 32, 46 요 세 필지는 딴 건물하고는 안 돼. 그러면 요거하고 혼인신고를 해놔야 돼. 그래서 요걸 하나 써놔요. 이게 바로 뭐냐?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봐봐요. 너 29 내하고 헤어져서 안 돼. 나랑 붙어 다녀야 돼. 너 32도 나랑 붙어 다녀야 돼. 46도 나도 붙어야 돼. 이게 무슨 등기?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로부터 출발해서 건물에서 출발해서 토지. 그래서 써요. 토지. 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OX, X.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해? 토지에 기록해.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기록해? 건물 하단부에 기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어봐봐요. 자, 요거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자, 여기 봐봐요. 요거는 토지고, 요거는 건물이야.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시험에서 징그럽게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접수번호가 돼. 접수번호가 돼요. 다른 거는 접수번호야. 그래서 토지냐, 건물이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매년 지문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 번호야. 이유는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책을 읽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출발한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는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건물의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토지.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기록해? 토지. 요거는 건물에 기록된다는 거야. 건물에. 자, 그러면 요 뜻을 동그라미 쳐놔요. 뜻. 자, 뜻이 들어가면 99.8%가 바로 뭐냐? 이렇게 적어놔요. 자, 직권 등기야. 등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무슨 등기라고요? 직권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요렇게 머릿속에 집에 가서 암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야. 등기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깎고 얼구. 깎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아마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깎고 얼구. 몇 부분? 4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배울 때 스타트를 늘 머릿속에 써봐봐요. 등기부, 일반 등기부 양식, 집합 건물 양식, 이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보죠.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68페이지로 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168페이지. 자, 제2절 뭐라고 써놨죠? 등기 종료.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초창기에 해달라는 게 딱 2가지가 있어. 자, 1월달하고 2월달, 즉 3, 4월달까지 욕심을 내지 말고요. 등기부의 구조, 그 다음에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구조와 관련돼서는 이미 배웠고요. 조금 전에. 자, 등기부의 종류. 등기의 종류는 어디에서 나온다? 등기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부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등기 종류 이제 크게 입체화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항상 이렇게. 자, 요거는 무슨 등기부일까요? 일반 등기부. 요거는 집합 건물 등기부. 자, 읽어봐요. 표제부, 깎고 얼구. 요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의 목적.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간의 표시. 읽어봐요. 같고 얼고.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등기의 종류는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야. 모든 게 등기부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제 갑니다. 자, 1번에 거기 등기의 대상 동그라미잖아요. 대상이라는 것은 등기의 역할이라는 뜻이야. 역할. 기능 줄잖아요. 기능.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설명을.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표제부. 요거는 갖고 얼고. 자, 표제부에 하는 역할이 있고 갖고에 하는 역할이 있고 갖고에 얼고에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요거는 갖고 얼고.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 그러면 거기 가서 줄 한번 더 꺼놔봐요.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가로 줄 쳐놔요. 표제부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가봐요. 2번 권리의 등기. 그러면 갖고 얼고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자,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져?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다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 같은 말이에요. 자, 권리의 등기는 갖고 얼고의 등기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라.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보느냐? 그러면 맨 밑에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추정력이라고 하나 써봐요. 추정력. 자, 추정력. 자, 예를 하나 더. 이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자, 추정력. 자, 추정력은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갖고하고 얼고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표제부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추정력은 어디에서? 권리의 등기에서.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분류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표제부와 관련돼서 사실의 등기 옆에다가 점점 찍고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1개월이야. 자, 그러면 자 여쭤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야. 단독 신청.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는 다시 여쭤볼게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권리의 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봐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여쭤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 그래서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서 이제 써먹을 준비를 해야 돼. 써먹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설명을 또 한번 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다음 중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네. 그러면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를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써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그러면 사실의 등기로서 이제 감을 잡아놔요. 느낌을 읽어봐요. 1개월 단독 직권 대위 언제나 주 등기 이렇게 잡아놓으라.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자 표제부 등기와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하면 가등기하고 아니 각과하고 얼구. 각과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라는 거. 자, 그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완전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보죠. 오른쪽 가서 이제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1이 있어. 1 보전 동그라미. 보전은 아까 외웠으니까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보전 등기라는 것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야.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보전 등기는 처음이죠.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져. 깨끗하죠. 그래서 보전 등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그 옆에다 알았어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보전은 처음이라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제된 게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OX, X, 그렇죠? X.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소유권 보전 등기죠. 매매 계약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건물의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깨끗해 안 깨끗해?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자, 가로 2번에 가보죠. 가로 2번에 이제 권리 변동의 등기. 그래서 권리 변동의 등기는 보전 등기를 기초로 하여 권리 변동에 대해서 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돼? 각구. 소유권 이해 권리는 얼구에 기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구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의 특징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야. 보전 등기는 뭐도 없다.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기능에 따른 분류는 크게 무슨 등기가 있다.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읽어봐요. 각구 얼구의 등기.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밑에 가서 내용 동그라미 쳐놔요. 자, 동그라미 쳐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표제부의 내용. 읽어봐요.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기입 등기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자, 기입 등기 찾았죠? 자, 기입 등기는 자기가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보고 제가 줄을 끊으라는데 줄 끊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입 등기가 뭔지. 자, 줄 끊었어요? 예, 이제 제가 줄 끊으라는데 줄 끊어요. 자, 기입 등기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롭다, 새로운, 그 다음에 뒤에 새로운, 새롭게. 자, 새롭다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자,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록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야. 자, 그러면 자, 다시요. 기입 등기란 뭐라고요? 자, 앞으로 이제 기입 등기란 구구단에 해보자고. 세세 기입 등기. 세세 기입 등기. 다시 세세 기입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가 되려면 새롭다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기입 등기 이제 다 배웠어. 자, 기입 등기 다 배웠어요. 여기 봐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뒤에 가서 보전을 동그라미 쳐놔요. 보전 분명히 있을 거야. 보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새로운 등기 원인을 발생해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러면 이전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요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거 뭘까요? 설정이 있을 거야. 설정.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보전, 이전, 설정은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거야. 그러면 기입 등기는 새롭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기입 등기가 왜 중요하냐면 끝에다 가로를 쳐요. 가로를 쳐놓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 또 까먹었다. 등기 기록.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거는 권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예요? 등기 필정보. 그러면 가로 열었어요.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등기 필정보는 아까 개념 잡았죠? 읽어봐요.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영수증은 그러면 대표적인 단어 어디에서 만들어 준다? 읽어봐요. 보전, 이전, 설정. 자, 그러면 문제 나가요. 시험 징그럽게 많이 출제되잖아. 자,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가, 영수증 만들어지는 사유가 아닌가. 잘 들어봐요. 1번에 보전, 2번에 이전, 3번에 설정, 4번에 설정, 5번에 변경. 정답은 변경. 왜 그걸 외우는지 모르겠어. 기입 등기를 알게 되면 등기 필정보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 등기 필정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뭐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자, 그러면 그러면 집에 가서 요거는 암기해야 돼. 자, 기입 등기, 세세 기입 등기, 세세 기입 등기. 그럼 보전, 설정, 이전이야. 자, 기입 등기와 관련돼서는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읽어봐요. 변경 등기는 거기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가야 돼요. 자,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셨으면 제가 줄 쳐놓은 데만 찾아서 줄 쳐놔요. 자, 일부 줄 쳐놔요. 읽어봤어요. 일부. 자, 원시적, 후발적. 자, 그게 포인트야.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일부의 후발적 사유. 자, 무슨 사유? 일부의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예요. 그래서 일후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경정 등기를 내려가 봐요. 경정 등기 읽어봐요. 자, 읽어보세요. 자, 5분을 위해서 제가 못 따라오니까 5분을 위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줄쳐놓은 건 찾아서 줄쳐놔요. 일부 원시적 사유. 찾았어요? 그러면 일부의 원시적 사유는 그때는 경정 등기에 의해. 근데 경정 등기는 여기에다 경정 등기 제목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가로를 치고 써요. 자, 동일성이라고 써요. 원칙입니다.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암기가 돼야 돼. 읽어봐요. 기입,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사유,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거기를 딱 줄 거놔야 돼. 만약에 지금 변경 등기가 전부 줄 거져 있다.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변경과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후발적, 원시적. 공통점은 일부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요. 읽어봐요. 주소의 오기. 오기가 뭐예요? 잘못 기록된 거죠.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변경, 경정.
자, 오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잖아. 그럼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잖아.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주소가 변경이 돼서, 그러면 주소가 변동이 돼서요.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 그때는 변경 등기라는 거야.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기입 등기는 새롭다, 새롭다.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자, 꼬리표 하나 붙여라.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A적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갑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올로 등기돼서, 올로 등기가 돼서, 그러면 경정 등기에 의한다. 봐봐,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죠. 앞으로 가니까 가까우로 동일하지 않죠. 이것들은 경정 등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으로 을로 등기됐으니까 을로 말소하고 갑으로 다시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읽어봐요. 무슨 성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성. 26회 때 2.5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 자, 읽어보세요. 말소 등기는. 됐어요? 자, 말소 등기는 그러면 저기에다 전부 줄쳐놔요. 전부. 자, 전부 부적법 불일치 줄쳐놔요. 자기가 찾아서 전부 불일치. 자, 말소 등기는 그러면 전부 불일치야. 전부 불일치.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열었어요. 말소 등기는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이야.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에 넘겨보면 6번을 먼저 합니다. 6번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어? 멸실 등기. 읽어보세요. 자, 본인이 읽어봐야 돼요. 멸실 등기. 읽어보셨어요? 자, 멸실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자, 전부 줄쳐놔요. 전부. 부동산이 전부 멸실 줄쳐놓으라고. 전부 멸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멸실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이다. 그렇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등기법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러면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그럼 몇 개월이야? 1개월. 그렇죠. 멸실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 그러면 단독 신청에 의할 수 있는 거네. 단독 신청. 아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말소는 권리적 측면. 멸실은 사실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은 전부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일가 집이 있어. 일부가 불탔다. 그러면 일부가 불타면 변경일까요? 멸실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준비물은 마음의 준비물을 마음속에 담아요. 자, A4 용지와 지우개를 준비해요. 좀 준비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최소 한 6개월 이상만 하면 바짝 하면 다 딸 수 있어. 그런데 부지런해야 돼, 그만큼. 자, 암기할 것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벌써 17년 전이네. 자, 모 수강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봐봐요. 선생님, 저는요 말소 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기는.
자 이게 이제 자 30회 때 2.5점짜리고 자 자집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 성남에서 지금 뭐예요? 옛날에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성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아가씨죠. 대단한 아가씨. 제가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 야간 수강생이에요. 처음에는 요거 가지고 하더니 요거 하고 가더니 이제 뭐 그냥 책을 가져와서 그냥 앉아서 질문을 해요. 1시간 내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하다. 그러면 제가 뭐 몰래 빠져나가려면 교수님 어디 가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그러면 요거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 A4 형제 배년아라고 써서 여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배년아 이것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A4 형제 써라 그랬더니 배년아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알게 됐고요. 자 지우개 준비했니? 그랬더니 지우개 준비했대. 지워 그랬더니 지웠어요. 또 지워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 무슨 또 지워요? 가만히 읽어봐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이름 또 써봐 그랬더니 변연아라고 써내요.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5번 가볼까요? 5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자 5번 하고 있어요.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 자 다시요. 5번 올라가서 5번 한번 읽어봐요. 무슨 등기가 있어? 말소 회복 등기.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권리적 측면. 자 썼어요? 자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보고 제가 줄을 끊으라는 데만 줄을 끊으면 돼. 됐어요? 그러면 제가 줄을 끊으라는 것만 전부 줄 쳐놔요. 일부 줄 쳐놔요. 자 부적법 말소 줄 쳐놔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 효과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근데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부적법 밑에다가 부적법 말소 줄 끊어놓고 거기에다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 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적 측면이야. 자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럼 무슨 말소야? 부적법 말소야. 그럼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 범위 불러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그러면 회복 등기가 되려면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아니 회복 등기가 돼야 되는데 말소 대상이 없다면 말소 회복 등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볼래요? 기입 읽어봐요. 변경 형정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공통점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 내용에 따른 분류.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법무사에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중 등기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 자 잘 들어봐요. 1. 기입 등기 2번에 변경 3번에 경정 4번에 말소 회복 등기 5번에 부기 등기. 정답은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 한번 읽어봐요. 기입 등기는 새롭다 새롭다. 그러면 뭐 세세 기입 등기 보전 설정이죠. 변경은 일부 후발적 경정은 일부 원시적. 그러면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고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자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 사실적 측면으로서 객체가 전부 멸실했을 때 그때는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라. 제발 좀 빌어요. 빌어. 저보고 좀 외워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보고. 본인이 이제 요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읽어봐요. 표제부.
표제부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렇게 되는 거네. 한번 읽어봐요. 기입, 변경. 그러면 기입하면 세세, 기입 등기, 변경, 일후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동일성을 원칙,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멸실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전부 멸실. 공통점은 내용에 따른 물. 선생님, 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뭐의 등기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야. 애워라는 소리야. 오늘은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오늘 무조건 애워놔야 돼. 그러면 봐봐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왜 포기하느냐. 여기 봐봐요.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공통점. 등기. 그러니까 아는 게 오늘 등기밖에 없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앞에 기입 등기인지 변경 등기인지 경정 등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눈치 빠른 사람은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 그러니까 또 달나라에 갔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읽어봐요. 각구 얼구 변경 등기가 있다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정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읽어봐요. 표제부 경정 등기와 그 다음에 읽어봐요. 각구 얼구 경정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등기 종료하고 등기부의 구조가 읽어봐요.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수업합시다. 계속 나가나요? 좀 스톱 좀 멈춰달라고 그래봐요. 스톱 해봐요. 스톱 그렇죠. 그만 봐봐요. 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윤활유가 필요해. 윤활유가 그건 뭐냐? 읽어봐요. 민법이 되는 거야. 민법.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을 몰라서는 등기법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하는 것은 요거는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하자고. 등기 구조와 등기 종류. 이거는 머릿속에 달달달달 애워야 된다라는 거야. 부탁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